문재인 정부 때 세금 규제해가지고 부작용이 너무 커서 사실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부로 바뀌는 정권 교체가 부동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쟤들 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강남 3구,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분위기가 저는 미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6개월 만에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도 내가 살래, 사고 싶어. 계좌 주세요라고 하면 계좌 받기도 어렵고요. 집주인한테 전화하는 순간 또 그 자리에서 2, 3억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는 더 궁금해서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수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예상. 이게 아무래도 그 문재인 정권 때의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주변에도 그렇고요. 그걸 기대하고 집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좀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우리 전 국민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고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노무현 정부도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렇죠. 진보 정권이었는데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폭등했고요. 반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집값이 안정되거나 떨어졌습니다. DJ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서 규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연의 일치다? 우연의 일치다. 우연의 일치인데 김대중 정부 때는 규제를 풀어줬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정부 때는 또 규제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연의 일치인데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좀 반면교사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노무현 정부는 너무 멀고 문재인 정부 때 도대체 뭘 잘못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첫 번째는 지나친 자신감. 네. 우리가 집값 잡을 테니까 집 사지 마. 2017년에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정책은 안 발했는데 집값을 못 잡으니까 기다리던 수요자들이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분노로 바뀌게 되고요. 예. 정책의 밸런스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올렸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이유는 세금 부담되니까 팔아라. 그렇죠. 네. 또 부담되는데 팔아라고 하는데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도 중과세를 합니다. 출구를 막아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양도세율이 최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더 붙거든요. 82.5%. 그러면 10억이 남으면 8억은 국가에 세금 내고 2억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데 네. 우리 앵커님 같으면 파시겠습니까? 그때 그래서 집주인들이 다 매물 회수하면서 그 잠김 현상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오죠. 그때 입주 물량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입주 물량이 뭐 2만 호, 3만 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서울 아파트가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년에 4만 7천 호 정도. 예.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니까 집값이 폭등하게 네. 되죠. 두 번째 실수고요. 세 번째는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신뢰가 떨어지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임대사업자 좀 많이 해봐. 우리 세금 깎아줄 테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안 올리게 되거든요. 그게 2017년이었죠. 2017년에. 네. 좋은 제도였는데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를 많이 등록하거든요. 야, 니들 우리가 규제하는데 다 빠져나가네? 임대사업자 안 되겠다. 다시 규제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야, 이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뭘 그게 하라는 거야? 2020년. 2020년. 그러니까 3년 만에 정책이 완전히 바뀐 완전히 거죠. 바뀌다 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전복이 되다 보니 신뢰가 떨어지고요. 다음 마지막 2021년에는 무슨 정책이 나와도 믿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하나가 과도한 자신감과 이념의 결합이 그렇죠. 가져온 뭐 부작용. 이념도 있었죠. 네. 야, 투기는 안 돼. 그렇죠. 절대 안 돼라는 불로소득이야라는 강력한 이념도 한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가 정책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오락가락한 정책. 이거는 아마 이재명 정부가 좀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반드시. 부분이다.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집값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항상 부동산 가격 오를 때는 강남부터 오르잖아요. 핵심 지역부터 네, 그렇죠. 지금 네. 강남 3구가 불안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강남 3구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분위기가 저는 미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임장 다녀오셨어요? 임장 가보면은요, 일단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이제 돈을 좀 준비하고, 뭐 계약금 정도 준비하고, 현장에 가서 집도 보고, 물건도 좀 골라보고, 뭐 쇼핑은 아니더라도 그런 게 필요한데, 최근에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일단 매물이 없고요. 나와 있는 매물 몇 개가 있는데 가격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반포 같은 경우는 압구정도 마찬가지고요.
올해가 벌써 이제 한 6개월 지났잖아요. 6개월 만에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는 매물, 그래도 내가 살래, 사고 싶어, 계좌 주세요라고 하면 계좌 받기도 어렵고요. 집주인한테 전화하는 순간 또 그 자리에서 2, 3억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최근에 이제 많이 멘탈이 흔들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감 때문에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집주인들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더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10억 더 오른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요? 근거가 뭔데? 입주 물량도 좀 부족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기준금리 내려가지 않느냐. 세 번째는 정부가 과연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예전에도 못 잡았잖아. 네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저성장 장기 침체로 들어가다 보니 또 다주택자 규제도 있죠. 많이 가지면 안 돼. 아무데나 사면 안 돼. 확실한 지역, 똘똘한 지역에 똘똘한 한 채만 사야 돼. 네. 예전에는 부자들도요. 상가도 투자하고 꼬마 빌딩도 투자하고 예. 지식산업센터도 투자하고 투자할 때가 많았잖아요. 지방의 땅도 좀 사고. 그렇죠. 요즘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유일하게 그냥 강남에 확실한 아파트 하나만 살려야지 그냥 부자들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똘똘한 한 채 현상까지 접목이 되면서 규제 지역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들이 계속 신고가가 나옵니다. 최근 흑석동도 전용 8사가 31억 2천만 원. 거래가 될 정도로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여파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올 1월에 풀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번 얘기를 했고요. 2월에 실제로 풀었습니다. 네. 저는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뽑아버린 것 같은데 1월 전만 하더라도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정치적 불확실성. 좀 기다려봐. 굳이 지금 사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면서 그런 말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불확실성이란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국토부는 너희들 그렇게 오르면 규제할 수 있어라는 구두 개입은 했습니다만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장관 인선도 안 됐거든요. 대책이 안 나오죠. 그래서 아마 6월은 속수무책이 될 것 같고요. 네. 7월에 국토부 장관이 선임이 되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새 정부 출범하고 한두 달 후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아마 5월에 출범하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월 19일이었나요? 그때 첫 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못 잡았죠. 그래서 8.2 대책이 나왔는데 한 달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블랙홀, 악몽이 시작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정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급한 규제는 나오지 않고 다른 규제들이 나왔는데 규제를 좀 풀었죠. 근데 지금 또 강남에 가보면 이거 진짜 규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네. 저도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버려 두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거는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네네. 그런데 무의미하게 된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내년 5월 9일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일단 유예가 돼 있는 거지. 잠시 유예를 했죠. 네, 안 건드려도 그거 살아날 텐데요. 이거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네. 세금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게 세금 규제를 없앤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있는 세금 규제는 현상 유지를 한다는 거고 더 플러스 알파 추가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양도세 중과세는 내년 5월 9일에 부활을 하는데 연장을 다시 해줄지 부활을 할지는 아마 차기가 아니죠. 이재명 정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말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 정부 때 세금 규제해가지고 부작용이 너무 커서 사실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부로 바뀌는 정권 교체가 부동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쟤들 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울 집값, 강남 집값 보면 애들 키우잖아요. 저도 이제 애들 키우는데 약간 중2병 걸린 애들 같거든요. 중2병 걸리면은요. 말해도 안 되고요. 달래도 안 되고요. 용돈 줘도 안 되고요. 네. 야단쳐도 안 되고요. 부모 말은 하면 할수록 이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친구 말은 또 엄청 잘 듣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고 어른이 되니까 성인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믿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세금 규제, 수요 억제 정책보다 공급을 꾸준하게 하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꾸준하게 되면 집값 안정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중2병처럼 기다려줄 수 있을까? 집값은 올라가는데 우리 세금 규제 추가로 안 할래. 공급만 할래. 공급이 한 10년, 15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마 KBS부터 아마 언론 보도 나올걸요. 집값 올라가는데 무슨 대책이 나오나.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세금 규제를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금융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규제 지역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강남 3구, 용산구는 이미 묶여 있습니다. 네. 토지 거래가까지 묶여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벨트, 마포, 성동, 강동, 동작 정도는 조정 대상 지역 플러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느냐, 지정하지 않느냐가 아마 7월에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네. 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에 시행이 되잖아요. 야, 이거 좀 보자. 그래도 대출 규제하는데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7월 상황을 지켜보는데 그래도 집값 올라간다? 2단계가 있죠. 2단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대출 규제. 예를 들어서 15억 이상 올라가게 되면 대출 막아버릴래. 지방은 상관이 없거든요. 네네. 지방은 15억 넘어가는 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판교, 분당, 과천, 그리고 서울, 한강벨트 지역들이 주 타깃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지켜보겠죠. 우리 보통 정책이 나오면 한 달, 두 달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집값이 안정되면 추가 대책 안 나오는 거고요. 야, 그래도 안 돼?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세금 규제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노도강 나아가서 수도권까지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그러면 뭐 종부세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그건 최악이죠.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거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강수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요. 지금 세금 규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연인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랑한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는 진심이었거든요. 그러면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세금 규제 강화하지 않고 대출 또는 공급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뭐 같이 일하러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듯이 네. 결국은 세금 규제 나오는데 1번으로 나올 세금 규제가 저는 종합부동산세. 예.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이제 부자들,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한다고 할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네. 1년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내게 되면 아파트가 있어도 사실 뭐 전문직이나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네. 부담스럽습니다. 하나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담스럽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도 5월 9일,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유예인데 야 이거 나 유예 안 시켜줄 거야? 니들 내년 5월 9일 되기 전에 빨리 팔어. 네. 종부세 폭탄 받고 양도세 폭탄 받기 싫으면 팔어. 매물이 나오게 되면 또 집값이 안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는 저는 그 카드를 사용하지 네.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마포, 성동 포함한 이 강남 전체의 집값이 미쳤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이 미친 집값이 앞으로 하반기에 더 오를 걸로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나 이제 내 집 마련이나 뭐 개념은 비슷합니다만 1,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투자를 해서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나는 살기 편한 집을 살래요. 집값 안 떨어지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세금도 내야 되고 대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집값은 안 오르면 손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많이 오른 아파트를 산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는데 베팅을 하고 있고요. 예. 근거는 이제 입주 물량,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 올라가고 네. 결국에는 매매 가격 밀어 올린다. 금리도 내려간다. 한국은행이 네. 5월 금통위 때 내렸고 하반기도 한두 번 더 내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똘똘한 채까지 맞물리게 되면 서울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지? 모르겠는데 안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공급 물량이 부족할 거라는 거. 네. 근데 사실 집값을 잡으려면 집값이 뜨거운 지역에 공급을 해줘야 거기 집값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기 외곽이나 뭐 3기 신도시 같은 뭐 서울이 아닌 그 주변 외곽에다가 공급을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새 정부에서 뭐 4기 스마트 신도시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요. 이 숙제를 문재인 정부도 못 풀었고요. 윤석열 정부도 못 풀었고 아마 이재명 정부도 못 풀 것 같은데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서울에서 이제 빈 땅이 없잖아요. 빈 땅이 있으면 아파트를 빨리 짓는데 서울의 마지막 택지가 마곡입니다. 마곡이 이제 논밭이 있다가 결국엔 아파트
또 기업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서울은 빈 땅이 제가 아무리 봐도 KBS가 있는 여기 네. 국회가 있는 국회가 10만 평이거든요. 어. 그 땅 정도가 이제 유일한 이렇게 옮겨가면 빈자리가 될 수 있는데 뭐 거기 개발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저는 재건축 재개발도 해결되진 않고요. 수요 분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수요 분산 어떻게 할까요? 박정희 정부 때처럼 뭐 갑자기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지방에서도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또 좋은 대학교, 인서울. 저희 때만 하더라도 부산대, 경북대 많이 갔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그분들이 지방에서 일자리도 구하고 좋은 대학교도 가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서울로 자본과 사람이 유입이 안 되도록 막아줘야 네. 되는데 그 방법도 사실상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서울은 답이 없습니다. 이제 그나마 대안이 4기 신도시 또는 3기 신도시 수도권에 많이 지어서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정책인데 이것도 3기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2018년에 발표했는데 아직 입주도 못했거든요. 첫 단지가 이제 처음으로 본 청약하고 있고요. 가장 빠른 게 2028년에 첫 단지 입주하면 네. 마무리는 2033년, 2035년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4기 스마트 신도시 지금 개발해가지고 10년, 15년? 15년 후에 우리 공급해 줄 테니까 믿고 기다려 줄래? 라고 하면 저는 안 기다려 줄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지방과 서울의 이 양극화 문제, 이거는 새 정부 들어서 더 심해질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격차를 좀 좁혀갈 수 있을까요? 좁히기 힘들 것 같습니다. 더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지금 미분양도 많죠. 입주 물량도 많죠. 경기도 안 좋죠. 일자리도 별로 없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고 지금이라도 많은 투자, 지방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대학교도 좋게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대책들을 보게 되면 미분양 대책조차도 야 주택수 빼줄게. 중과세 안 하고 1주택으로 봐줄게라고 하는데 네. 우리 같으면 오르지도 않는 지금 오르기 힘든 지방의 아파트를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고 해서 사겠습니까? 근데 지금 1주택도 지방에 세금 있는 내야죠. 분들의 고민은 네. 집값이 떨어질까 보다는 이 집을 과연 내가 나중에 다시 팔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게 더 크죠.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 지방의 교회 가보게 되면 저도 이제 한 번씩 고향에 가서 지방이니까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습니다. 아. 솔직히 청년들이 없습니다.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다는 거고 지방은 반대 현상인데 지방은 또 도시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신도시 같은 택지지구를 개발하게 되는데 우리는 새 아파트가 좋잖아요.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원도심이라고 하죠.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수요가 이동하게 됩니다. 원도심이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그나마 살아나는데 원도심이 공동화 현상, 죽어버리는 현상이 지방에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물량이 많으니까 이제 신축 아파트들도 공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15년 후에 서울의 미래가 아닐까 싶어서 서울도 사실은 공급만이 해결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새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아직 윤곽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 정부의 재정 정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명확하거든요. 돈 많이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재정 푼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부동산 시장에. 저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얼마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네.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추경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조의 돈이 풀리게 되면 결국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일 바람직한 현상은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많이 가주게 되면 그나마 뭐 경기 부양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긍정적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 네. 저는 결국에는 또 서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을까. 사실 저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이고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정도 방어하는 정도로 적당히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거는 1년에 5억, 10억씩 올라가는 게 과연 정상인지 네. 이제 감각도 무뎌집니다. 돈은 없는데요. 뭐 60억, 70억이 우습게 느껴지니까 현금 25억 정도 가지신 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불안해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평생 모아도 못 모으는 돈인데 이 돈으로 강남의 아파트 한 채도 이제 전세 끼고도 못 살 지경으로 가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 정부 내각도 이제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텐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으나 소장님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잘 귀담아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네, 김인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